오늘은 투탕카멘 무덤에 감춰진 진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한국인들에게 있어 이집트 파라오 하면 람세스,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투탕카멘 정도가 크게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이라 왕 투탕이라는 만화를 TV에서 방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투탕카멘은 큰 비중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 20살이 되기 전에 요절했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그의 무덤이 온전한 채 발견된 덕분에 이집트 역사에서 일약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투탕카멘에 대해 알아본 후 그의 무덤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탕카멘은 18왕조 11번째 파라오입니다. 이집트 역사는 크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눠지는데, 투탕카멘은 신왕국 시대 한복판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신왕국 시대 이다나였던 아케나톤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투탕카멘이 태어날 당시 본래 이름은 투탕카텐이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숨어 있는데, 투탕카텐의 아버지인 아케나텐의 본래 이름도 아멘호테프 4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다신교였던 이집트를 아텐이라는 오래된 신을 정점으로 한 일신교 체제로의 재정립을 선포합니다. 자신을 아텐, 신의 사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아켄아텐으로 개명합니다. 이전 이름인 아멘호테프, 아멘신이 기뻐하심에서 아켄아텐, 아텐신에게 쓰임이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기원전 1345년 그의 원자가 태어나자 아들 이름 역시 투탕카텐이라고 짓습니다. 아텐 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의미로 투탕카텐은 말 그대로 아텐 신의 현신이었습니다. 투탕카텐 이복 누이들의 이름 역시 아텐 신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녀 메리타텐, 아텐 신의 사랑을 받는 자; 마케타텐, 아텐 신의 보호를 받는 자; 안케세나텐, 아텐 신을 보는 자. 그러나 아케나텐이 구상하였던 아텐 신의 새로운 나라는 그의 때이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파라오 왕실에 고질적으로 난무하였던 근친혼의 영향으로 아케나텐 역시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케나텐의 죽음 이후 역사는 현재 이집트 학계에서 풀지 못한 난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아케나텐과 투탕카텐 사이 권력의 공백기에 누가 있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아비도스에 남아있는 18왕조 가계도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학계에서는 최소 한 명의 파라오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멘카레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록에는 세멘카레라는 자가 아케나텐 말년에 함께 섭정을 하였으며, 공식 석상에서 아케나텐은 통일 이집트 왕관, 세멘카레는 하 이집트 왕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멘카레에 대해서는 아케나텐의 부인인 네페르티티라는 학설, 아케나텐의 장녀이자 말년의 어머니인 네페르티티를 대신해 왕비 역할을 수행했던 메리타텐 학설,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아케나텐의 큰 아들이 있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아직 정설은 없지만 최대 3년 가까이 세멘카레라는 미스테리 속 인물이 아케나텐의 죽음에 따른 권력 공백을 채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역사의 미스테리 속에서 투탕카텐이 역사 속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당시 즉위 나이가 9살 혹은 10살이었다고 하니 당연히 정치적 실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었겠구나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은 투탕카멘의 후견인을 자처하였던 대신관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아케나텐의 모우인 티이의 오라버니였습니다. 그러니 투탕카멘 입장에서는 외종조부에 해당합니다. 그는 이미 아케나텐 시절부터 신관이자 군마, 전차를 관리하는 군사 요직에 있었고 파라오의 최측근으로서 비서관 역할도 했습니다. 당연히 정치 권력 중심부에 있었기에 세멘카레로 대변되는 아케나텐의 딸들이나 아들들은 노련한 그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9살, 10살로 추정되는 투탕카텐을 파라오 자리에 앉힙니다. 정권을 잡은 아이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복고 정책이었습니다. 아케나텐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텐을 유일신으로 만들었던 체계를 때려 부수고 다시 아멘레를 위시한 다신교 체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럽권에서는 담나티오 메모리아이라고 하는데 바로 기록 말살형을 가합니다. 우리로 치면 분서갱유란 말이 친근할 것입니다. 그는 아케나텐과 관련된 기록들을 싸그리 역사 속에서 없애버립니다. 우선적으로 투탕카텐의 이름을 아멘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란 뜻의 투탕카멘으로 개명합니다.
투탕카멘의 이복 누이이자 아내인 안케세나텐 역시 안케세나멘으로 바꿉니다. 수도는 아케나텐이 건설하였던 신수도 아케타탄, 아텐신의 지평선을 버리고 고대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수도였던 멤피스로 천도합니다. 이로써 투탕카멘의 시대는 아케나텐이 야기하였던 문화 충격이 흡수, 소멸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복고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케나텐은 아멘레 종교를 권력화하여 기득권 행세를 하던 신관 집단에 대항하고자 고대 기록에나 존재하였던 아텐이라는 고대 신을 끄집어내어 아텐교라는 신흥 종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도 역시 아케타텐으로 옮겨 기존 신관 집단의 기득권을 뿌리채 흔들고 파라오를 정점으로 한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태생적인 건강 문제로 무너지게 되고 어린 그의 후계자들은 그를 뒷받침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린 소년왕을 등에 업고 군림하는 아이의 절대 권력 속에서 18왕조는 사실상 투탕카멘 제위기에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탕카멘 무덤 속에는 앞에서 소개했던 이런 역사적 배경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최근 무덤 부장품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아케나텐 사후 권력 공백기의 역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케나텐과 투탕카멘 사이에는 세멘카레라는 유령 왕이 존재했는데 최근 연구 조사에서 이 유령 파라오가 아케나텐 장녀 메리타텐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물 곳곳에 투탕카멘 이름이 적힌 부분마다 수정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지워진 글자 중 일부 남아있는 획들을 추정해봤더니 아케나텐의 장녀이자 투탕카멘의 큰 누나인 메리타텐의 이름 글씨가 나왔습니다. 더 결정적인 유물로는 이 흙 표범을 타고 있는 파라오 조각상인데 가슴 부분이 여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례로 여자 파라오를 남성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있어도 남자 파라오를 여성으로 표현한 경우는 없기에 100% 여자 파라오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물을 통해 아케나텐 말년에 왕비 대행을 하며 정치적 경험을 쌓았던 메리타텐이 아버지의 권력을 잠시 동안 이어나갔던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유물을 통해 아이 정권의 역사 지우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물인 이 왕자를 보면 투탕카멘의 아버지인 아케나텐 역사의 흔적도 엿보입니다. 금빛 찬란한 투탕카멘의 왕자인데 유심히 살펴보면 아케나텐 시대의 사조가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의 문양이 그러한데 전통적인 이집트 미술은 인물들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적인 장면에서도 대개가 경직되어 있고 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왼쪽의 경우 파라오 부부의 일상 모습을 보여주듯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케나텐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미술 사조를 흔히 아마르나 미술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아케나텐이 세웠던 신수도인 아케타텐의 현 지명인 아마르나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태양 원판과 거기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손, 즉 햇빛의 표현은 전형적인 아텐신의 표현 양식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 왕자는 아텐신을 부정하였던 투탕카멘 시대의 것이라기보다는 그전 시대에 제작되었던 왕자라는 것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특히 크기 또한 성인용이기 때문에 소년이었던 투탕카멘이 안기에는 큰 편이었고 같이 발굴되었던 작은 크기의 다른 왕자들과 비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왕자 뒤편에 역시 투탕카멘 이름 부분에 수정되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케나텐 살아생전에 제작되었던 왕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탕카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집권 대신 아이의 흔적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를 대놓고 표현한 벽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탕카멘 장례 및 부장 전체를 자신이 관장하였고 자신이 그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파라오에 비해서 작은 규모의 무덤도 아이의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설에서는 아이 본인의 무덤으로 쓰려고 만들었던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후견인 아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시대상과 역사를 이 무덤의 크기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족을 덧붙이자면 1922년 하워드 카터가 무덤 발굴 당시 유물 몇 개를 집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발굴품 일부를 발굴자가 가져가는 것이 관습으로 남아있던 터라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 유물들은 아마 투탕카멘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미국 메트로폴리탄에 소장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반환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투탕카멘 무덤은 그 방대하고 화려한 유물들 속에서 그가 살았던 시대의 감춰진 역사들이 속속 숨어 있습니다. 투탕카멘 무덤은 비록 도굴이 완전히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작은 규모와 후대의 역사 지우기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